은퇴 후에 말이죠. 통장 잔고는 두둑한데 왜 마음은 계속 허전하고 가난하게 느껴질까요? 오늘은 돈이 전부가 아닌 진짜 행복으로 가득 찬 은퇴 생활의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부자 빈민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은 정말 많은데 스스로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마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서류상으로 보면요. 15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와요.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요. 동전 한 푼 아끼려고 벌벌 떨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나갈까 봐 피하게 되고 늘 불안하고 외로운 거죠. 아니,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일종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이용수 씨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두부 한 모 100원 싸게 사겠다고 20분을 걸어가는 분. 재정적으로는 분명 성공했는데 그 아낀 100원 때문에 뭘 잃고 있는지는 모른 채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수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더 오래 살게 될까 봐 느끼는 그 엄청난 공포예요. 바로 이 공포가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정작 나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는 진짜 범인은 뭘까요?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 삶을 훔쳐가는 두려움에서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의 진짜 적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바로 돈에 대한 강박이죠. 이 강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가장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결국 정서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통장에는 돈이 넘쳐흐르는데 정작 내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관계나 즐거운 추억, 웃음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런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뼈아픈 말이 하나 나옵니다. 쓰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냥 통장에 쌓아둔 돈은요, 사실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거나 자식들 돈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들어갈 병원 돈이라는 거죠. 돈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그 돈으로 내 삶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부라는 개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자산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사람의 노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핵심 요인을 추적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어요. 이 연구 결과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인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인생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보통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을 늘리는 데만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주 있는 게 있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자산들.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는 친구, 나를 설레게 하는 취미, 그리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건강 같은 무형 자산 말이에요. 이 오른쪽 자산이 없다면 왼쪽에 쌓아둔 그 많은 돈은 그냥 모니터 속에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자산들 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3단계 로드맵입니다. 첫째, 물건 대신 경험을 사고, 둘째, 관계 보험료를 내고, 셋째, 시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소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낡고 감흥이 없어질 새 차나 명품 가방 말고요. 평생 기억에 남아서 나를 웃게 만들어줄 여행이나 새로운 배움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거죠. 물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지만 경험의 가치는 추억할수록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쓰는 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랑 만나서 밥 한 끼 사 먹는 거,
이거 그냥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볼지도 모를 고독과 고립이라는 가장 무서운 위험에 대비해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관계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시간을 마치 자산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이 시간 333 법칙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는 시간을 무언가를 배우는데 3분의 1, 운동하는데 3분의 1,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3분의 1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정신과 신체, 사회적 건강까지 균형 잡힌 시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길은 고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통장은 돈으로 가득 채웠을지 모르지만 결국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이죠. 돈은 지켰지만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미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연결의 길이 있습니다. 돈 대신 즐거운 추억이라는 자산을 쌓고 집안을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고 내가 떠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배웅해주는 그런 미래죠. 당신이 남긴 최고의 유산이 바로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 당신의 은퇴 생활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요, 무슨 거창한 재무 계획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이루 잡은